이번에는 그동안 당근에서 사모은 애플 펜슬 1세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 중에 이제 빈각도 하나 있고 방전된 것도 있고 하는데 보통 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사이에 내놓은 것들을 사왔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2세대랑 다른 게 이 안에 펜촉도 하나 들어있고 그 충전 젠더도 하나 있어가지고 충전 젠더를 사거나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제 펜촉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하거든요. 새 거 펜촉 살려고 그래도 4개들이가 거의 한 25,000원인가 하니까 여기 있는 펜촉 하나의 가치가 한 5,000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요거 10,000원에 만약에 펜슬을 사왔다 고장난 걸 그럼 펜슬 버려도 펜촉 정도는 건질 수 있고 이제 펜촉 한 5,000원 빼면은 깍이랑 애플 펜슬이랑 해서 5,000원에 사오는 거니까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정책에 보면은 그 배터리 리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리퍼가 있는데 만약에 어디 외관이 파손됐다거나 이러면 일반 리퍼로 만약에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외관은 전혀 멀쩡하고 배터리만 나가 있다. 그럼 배터리 리퍼는 한 3만 원 정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상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배터리 리퍼는 3만 얼마면 받을 수 있고 이제 뚜껑이 없다거나 어디 크랙이 가 있다거나 요러면은 배터리 리퍼 대상이 안 되는데 외관이 아주 멀쩡하고 배터리만 나가 있는 상태면 배터리 리퍼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일반 그 서비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서비스 가격은 거의 한 돈 10만 원에서 당근에서 애플 펜슬 1세대가 싸게 사면 5, 6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받는 거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데 만약에 얘가 배터리 리퍼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1, 2만 원에 사와서 한 3만 원 주고 배터리 리퍼 받으면 이제 새 제품 애플 펜슬 1세대를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고 그걸 다시 당근에 판다 그래도 서비스 기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새 거니까 한 7,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당근에서 좀 싸게 뜨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이것저것 사나 봤거든요. 하나는 아마 빈각이고 한 3개는 있는 걸 텐데 외관이 좀 깨끗하고 뚜껑 살아있는 것들로 사왔고 이제 가끔 보면 당근마켓에서 애플 펜슬 1세대 뚜껑을 찾는 사람들도 아주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플 서비스 정책이 이상한 게 이 본체가 깨졌다거나 이 제품 성능에 영향을 줄 만한 파손이 아닌 것까지도 그냥 무조건 파손돼 있으면 다 서비스를 그냥 유상으로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는 그 아이폰 XS 스마트 배터리 케이스가 있었는데 거기 실리콘이 살짝 까여 있는데 이거를 서비스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 배터리 이상인 게 판명이 되고 그 리콜 대상인 것까지도 맞는데 그 실리콘이 까여 있어서 이제 외관 파손으로 그 무상 교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기사도 좀 복불복이 있고 서비스 센터마다 그러니까 이 애플 서비스도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베이스가 좀 깐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 받는 거 보면 뭔가 정품 박스로 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서비스 품질은 괜찮은데 이 서비스 과정에서 그 기사들이 그냥 작은 흠만 있어도 유상 서비스로 돌려버리고 무상 서비스 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어떤 회사의 이득이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그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유베이스가 유독 깐깐하고 무상 서비스를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곳 가보면 이제 조금 외관상 파손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애플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그 기사의 재량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파손이 있어도 이 기능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상 서비스 대상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이게 기사의 재량에 딸려 있는 건데 유베이스 기사들이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 외에 다른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가면은 외관 파손이 조금 있더라도 기능 이상이 확실하다 그러면 무상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펜슬 같은 경우도 본품이 배터리가 나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뚜껑이 없다거나 정품 뚜껑이 아니면 본체에 금이 가 있다거나 그러면 배터리 리퍼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펜슬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만약에 뚜껑을 잃어버렸거나 뚜껑이 금이 가 있거나 하면은 이 뚜껑을 이제 별도로 사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제 본체에 금이 간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펜촉 같은 데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애플 펜슬 1세대에서는 이 뚜껑이 아주 주요한 그 서비스의 기준점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뚜껑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당근에 나온 것 중에서 외관 멀쩡하고 뚜껑까지 살아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한 10,000원, 20,000원 사이에 나온 것들 틈나는 대로 사서 모아본 거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저도 이게 배터리 리퍼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아직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2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그 애플케어로 묶어가지고 서비스 파손된 거 당근에서 한 3, 4만 원에 사다가 리퍼로 한두 번 받아봤는데 1세대는 제가 지금 아이패드 6세대 쓸 때 써보고 그 이후로는 안 써가지고 이게 이제 배터리 리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안 된다고 해도 안에 있는 펜촉이랑 젠더값만 해도
뭐 10,000원이라고 치면은 나쁘지 않은 장사다 해서 얘는 한국 정식이 맞고 2018년 5월이니까 거의 한 4년 정도 됐죠. 뭐 배터리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당근에 이 방전으로 파는 것들 보면 안 쓰다가 방전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다가 방전된 애들은 막 뭐 외관상 뭐 기스도 많고 이럴 텐데, 보통은 그냥 안 쓰고 방치해 놨다가 다시 쓰려고 팔려고 꽂아보니까 충전도 안 되고 요런 상태인 애들을 팔기 때문에 상태가 다 좋더라고요. 얘가 지금 15,000원에 사왔던 것 같네요. 여기는 뭐 설명서랑 이런 거밖에 없고, 얘는 이제 젠더는 없었고 펜촉이 하나 있고, 요게 이제 정품 펜촉이라 2세대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조금 쓰긴 썼나 봐요. 펜촉이 살짝 변색돼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상태는 뭐 아주 훌륭하죠. 뚜껑이나 이런 쪽도 뭐 크랙도 하나도 없고, 정품 뚜껑도 맞는 것 같고, 본체에도 뭐 크랙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리퍼를 받으려면 이 본체가 완전 멀쩡해야 되거든요. 어디 파손된 것도 없이. 근데 이제 펜촉 변색된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펜촉을 새 걸로 갈아 끼고 서비스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애플 서비스 정책이 이 준 걸 그대로 리퍼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뚜껑이 없이 이렇게 줬다, 그럼 뚜껑이 없는 채로 리퍼를 주고, 만약에 펜촉을 빼고 내가 이렇게 리퍼를 받았다, 그럼 펜촉이 없는 채로 리퍼를 해줘요. 근데 오는 물건에 이제 펜촉이 껴있는데, 그것도 약간 기사 재량권인 것 같은데, 온 거에서 펜촉을 뺀 다음에 요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요 펜촉이 좀 지저분해서 혹시 뭐 외관상의 이유로 무상 리퍼나 배터리 리퍼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요거 그냥 새거 펜촉으로 갈아 껴서 가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헝 걸 주고 새 걸 받으면 이득이긴 한데, 만약에 얘를 뭐 트집을 잡는다거나 할 것 같으면 그냥 새 펜촉 끼고 주면은 다시 새 펜촉이 오는 거라서 그건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고, 얘는 이상하게 그 펜촉이 약간 변색이 돼 있고 좀 그러긴 하네요. 여기 살짝 좀 갈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앞쪽으로 뭔가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러니까 전에 저는 이 아이폰 XS 배터리 케이스 받을 때 그 실리콘이 까여가지고 처음에 거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알리에서 그 접착제 같은 실리콘이 있거든요. 일반 실리콘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색깔 까만 거. 그래서 그 케이스가 검정색이라서 그걸 발라서 거기다 막 이렇게 뭐 파우더 같은 거 칠하고 해서 좀 사용 흔적 이렇게 쓸린 것처럼 하고 거길 메꾼 다음에 가져가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정책이 조금 웃겨요. 그 기사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서비스를 이제 유상으로 받으면 그 회사로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가능하면 무상을 안 하고 유상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요거 제가 당근에서 얼마에 사왔더라? 5만 원인가? 그래서 이 겉에 유리를 가는 작업을 제가 해보려고. 얘가 지금 터치 패널은 다 살아있고 여기만 완전히 그 강화 유리만 파사삭 다 깨진 상태인데, 화면 들어오면 크게 뭐 거슬리지는 않고 동영상 같은 거 볼 수 있는 상태라, 그래서 알리에서 강화 유리랑 사놨는데 지금 교체를 언제 한번 시도해봐야지 하다가 뭐 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를 꽂아서 얘가 이제 방전인 게 확실해야 되죠. 연결이 아예 안 되거나 뭐 충전이 됐다가 뽑으면 그냥 바로 꺼진다거나 이런 식의 그 방전 확인을 해봐야 돼서 얘를 한번 꽂아보죠. 애플펜슬 배터리가 지금 3%, 전원 부족으로 3%가 뜨네요. 정상이라 그러면 이제 3%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점점 차고, 얘를 여기서 뽑으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충전이 이렇게 됐다가 지 혼자 꺼졌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9%에서 그냥 빵프로 됐다가 또 충전되는 척 하다가 또 빵프로 됐다가, 그러니까 충전 표시는 되는데 실제로 이 용량이 차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뽑으면은 아예 인식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꽂았을 때는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배터리 용량이 다 돼서 뭔가 그 충전이 되긴 하지만 용량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로 보이는데, 서비스 센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식도 되고 다 되는데 충전도 되는 것 같지만 얘가 뭐 100%까지 채운 다음에 뽑으면은 바로 빵프로가 돼버리거든요. 다시 꽂으면 다시 0%부터 시작하고 그 상태라서 이건 한번 가져가서 배터리 리퍼를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애플 서비스 센터가 좀 웃긴 게, 이제 회사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가서 거부 당했다, 이 펜촉이 뭐 지저분하거나 펜촉이 좀 이렇게 까슬거리고 까진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다른 회사 서비스 센터 가면은 되거든요. 펜촉 갈아서 끼면 되고, 서로 그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펜촉 때문에 여기서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그냥 펜촉 새 걸로 바꿔 끼고 가도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애플 서비스를 받으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얘도 뭐 이 정도 갈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두 번째,
여기도 제가 방전이라고 써놨네요. 얘는 지금 얘는 2017년 9월, 얘는 더 오래된 거네요. 근데 이제 박스는 약간 지저분한데 내부 상태는 얘도 아마 다 요게 있더라고. 하긴 저도 애플 펜슬 1세대 쓰다가 전에 팔 때 이거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충전 젠더도 잘 안 쓰고 해서 여기 충전 젠더도 있고 펜촉도 새 거 하나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한 10,000원인가 사왔을 거예요. 나쁘지 않죠, 장사가. 그리고 얘는 펜슬 상태가 아까 걔보다 더 좋습니다. 완벽하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새거급인데 이거는 펜촉도 그러고. 근데 이런 금속 부분이라 보면은 상태가 정말 좋죠. 펜촉도 거의 안 달아진 것 같아요. 거의 살아있는 느낌인데 안에도 그대로 상태 좋고. 그리고 얘가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 2세대는 여기 안쪽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다 그러고 1세대는 여기 충전 부위, 충전 요쪽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어서 뭐 조회하고 이런 거는 기사들이 알아서 하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거든요. 얘는 아예 인식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얘도 들어오네요. 금방 페어링 요청이 떴고, 그러니까 얘도 이게 그 방전의 전형적인 증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살짝 들어왔을 때 페어링이 됐다가 이제 연결하려는 순간 전원 부족으로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꺼졌다 켜졌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애플 펜슬 이렇게. 그래서 얘도 방전이 의심되는데 오늘 한번 서비스센터 가서 싹 맡겨보려고요. 너무 여러 개 들고 가면 좀 이상하게 보려나? 그리고 얘는 얘도 역시 방전 의심이라고 써놨네요. 근데 이거 파시는 분들이 다 펜촉이랑 다 같이 팔아서 10,000원에 사면은 그냥 쌤쌤이고 뭐 한 20,000원에 사면은 한 10,000원 손해보고 약간 요런 느낌인데, 얘도 젠더랑 그 펜촉 두 개가 다 살아있죠? 좋네요. 이건 한 20,000원에 사왔던가? 얘 본체가 더 좋네. 얘는 거의 광택도 다 살아있네. 펜촉도 거의 뭐 사용하는 적이 없는 것 같고, 광택이랑 뒤쪽이랑 이건 거의 새거급인데? 이게 펜슬이 보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 겉에 광택이 죽고 장기스가 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펜촉만 다는 게 아니고 이 몸체에도 약간 그런 장기스들이 쌓이는데 요거는 지금 거의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금속 부분이 아예 새 거라서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아마 연결이 안 되니까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먹통인 애들이 있고 얘도 들어온다. 이렇게 페어링이 됐다가 꺼진 애들이 있고, 배터리가 얘도 3% 뜨는 걸로 봐서는 아마 얘도 충전량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배터리 용량이 없어서 충전이 안 되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아까 걔가 좀 이상하네. 걔는 배터리 표시도 안 되고 페어링도 안 되는데 그게 배터리 문제인지 아니면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페어링 자체는 되는 걸로 봐서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얘가 지금 6%잖아요. 여기서 뽑았을 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는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거의 코딱지만큼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꽂으면 이제 다시 또 0%부터 시작을 하겠죠. 충전이 아마. 다시 3%부터 시작하고 이대로 100%까지 놔둬도 100%가 되는 게 아니고 뽑으면 다시 0%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분량이 충전이 안 될 수도 있고 충전이 되는데 얼마나 빨리 방전되느냐 그걸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쓰던 그 애플 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썼더니 배터리가 한 1시간 정도 쓰면은 한 20% 30% 정도 상당히 좀 빨리 까여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글씨 좀 쓰고 뭐 이러면은 한 2시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돼도 이상 판정은 받을 수는 없고, 얘가 이제 뽑았을 때 뭐 한 10분이나 20분 사이에 거의 한 절반 이상 까인다던가, 그러니까 완전히 광탈을 하는 상태가 돼야지 배터리 이상으로 배터리 리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지금 9%가 되지만 뽑으면은 여기서 9%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쓰면서 달아질 수도 있는데 바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9%가 지금 방전이 돼버린 거죠. 뽑는 즉시. 그래서 다시 꽂으면 다시 또 3%부터 시작하고, 요거는 이제 확실히 그 배터리의 방전이 맞는 것 같고, 아까 처음 거랑 요 세 번째 거 요게 이제 배터리 광탈하는 전형적인 증상이고, 두 번째 거는 모르겠어요. 걔는 연결은 되는데 배터리 표시 자체가 충전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배터리 이상 판정이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아무튼 깍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고 같은 물건 있으면 깍이 있는 걸 사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하던데, 얘도 요걸 빼고 얘는 2016년 11월이네요.
엄청 오래. 얘는 거의 완전 초기 모델인가? 하긴 요거 파신 분이 아이패드 프로 1세대인가? 뭐 그거를 판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랑 펜3랑 펜촉은 따로 챙겨놓고, 근데 얘가 지금 충전이 안 되는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얘랑 바꿔놔야겠네.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는 충전이 되고 충전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서 거의 배터리 리퍼가 확실하다고 보이는데, 이 가운데 거 얘는 아예 이제 충전이 안 되는 상태라서 이게 배터리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세 개를 이제 서비스센터 가져가 봐서 배터리 리퍼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1세대나 2세대나 배터리 리퍼를 받은 적은 없어서 일단 검색을 해보니까 배터리 이상이 확실하면 그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나도 배터리 리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3만원인가 3만 5천원에 그럼 뭐 한 1, 2만원 정도에 사가지고 리퍼 한 3, 4만원에 받고 합하면 한 5, 6만원에 거의 뭐 새거급의 애플펜슬 1세대를 얻는 거니까 뭐 나쁜 장사는 아니죠. 가끔 당근에 보면 요거 막 3, 4만원에 고장난 거 비싸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터리 리퍼는 모르는 것 같고 그 아이패드 애플 케어 플러스에 펜슬을 묶어서 이제 3만원에 리퍼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알고 비싸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거 만약에 3만원에 샀다 하면은 거의 쌤쌤이거든요. 애플펜슬 2세대 3만원에 사고 애플케어 플러스가 1년에 2번씩 총 4회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걔가 16만원이니까 4만원 거기다가 리퍼비 3만원 하면은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애플펜슬 2세대를 당근해서 정말 싸게 사면 7, 8만원에 살 수 있거든요. 멀쩡한 거를. 그러니까 애플펜슬 2세대 같은 경우는 뭐 한 2, 3만원 정도에 고장난 거 사면 파손된 거 이제 그 애플케어 플러스로 리퍼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의 새 거 받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이제 막 5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차라리 당근에서 새 것도 거의 한 12만 원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뭐 개봉하자마자 파는 것들. 그래서 한 5만 원에 사긴 좀 돈 아깝고, 이제 애플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중고가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당근에서 2세대는 한 좀 새 거는 12만 원, 좀 중고는 보통 한 10만 원,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거는 뭐 한 8만 원, 9만 원, 9만 원에도 잘 안 팔리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제 중고는 뭐 한 6만 원, 5만 원 밑으로도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1세대는 고장난 거 3, 4만 원에 사면은 도저히 뭐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고,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가 혹시 있다고 해도 그걸 한다고 해도 그 애플케어 플러스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6, 7만 원이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한 3, 4만 원 사고 6, 7만 원 하면은 한 10만 원 되면은 당근마켓에서 새 거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해서 1세대 리퍼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배터리 방전이 확실한 것 같은 외관 파손 없고 이런 것들 한 1, 2만 원 사가지고 배터리 리퍼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사모은 거라서 이거는 서비스 센터 가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애플 서비스센터에 가서 그 리퍼를 받아왔거든요. 두 개를. 애플펜슬 1세대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는 그 애플펜슬 배터리 리퍼가 3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배터리 리퍼 가격이 한 52,000원, 51,000원 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격이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 애플 직영 서비스센터에 갔을 때 38,000원인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애플 직영이 없고 저 서울 쪽에 가야지 뭐 가로수길인가 거기 있는 그 직영센터에 갔을 때만 38,000원이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서비스를 대행하는 곳은 뭐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 가격 차이가 한 38,000원이면은 제가 당근에서 이거를 한 만 원 정도에 샀으니까 합의 한 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서비스비가 5만 원이면 당근에서 산 한 만 원, 2만 원 합치면은 거의 6, 7만 원이 되는 가격이라, 그러면 당근마켓 중고 가격보다도 약간 비싸지면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리퍼를 받으면 새 제품이고 배터리 상태도 최상일 테니까 당근마켓에서 사는 뭐 중고 펜슬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이 애플 펜슬 1세대를 당근마켓에 과연 7만 원에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많이 받아봤자 8만 원일 텐데 그럼 겨우 만 원 남겨 먹자고 이거를 리퍼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뭐 일단 간 김에 그냥 리퍼를 한번 받아와 봤고, 하나는 유베이스에서 서비스를 받고 하나는 투바 서비스 센터에서 받았는데, 이제 유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깐깐하게 보고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에 뭐 에어팟이나 뭐 아이폰이나 가져가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 흠집도 외관 파손으로 판정을 내려가지고 무상 서비스를 못 받게 한다든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투바 같은 경우는 약간의 외관 손상이 있더라도 이게 뭐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무상 서비스를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투바를 많이 찾아가는 편인데, 이제 가격이 혹시 다른가 해서 오는 길에 유베이스 들려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또 희한하게 투바는 52,000원인데 유베이스는 51,000원을 부르더라고요. 물론 두 개가 뭐 거의 지금 똑같은 상태라서 모델명도 A1603 똑같고 제조일자는 특이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시리얼 넘버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은 날 신청 접수했기 때문에 뭐 바로 연달아서 있는 상품을 줬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빈각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유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바로 주거든요. 근데 투바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애플 펜슬 2세대 서비스 받을 때 보니까 이 펜슬하고 각을 같이 맡기면 펜슬하고 각을 주고, 만약에 이 각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요걸 뜯어가지고 이 안에서 펜슬만 빼서 주고, 이 각을 주는 걸 상당히 그 인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각을 주면 안 되냐 뭐 약간 살짝 사정을 해가지고 그냥 포장을 안 뜯고 각을 받아왔는데, 요것도 약간 그 서비스 기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유베이스는 보통 그냥 서비스 받은 그 통째로 다 줘버리는 편이고, 이제 투바 같은 경우는 약간 거의 1대1을 고수하는, 그러니까 펜슬만 줬으면 여기서 이걸 뜯어버려서 펜슬만 주고 각은 다시 자기네가 가져가는. 일단 하나는 미개봉으로 팔고 하나는 어떻게 생겼나 뭐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뭐 궁금할 게 딱히 없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개봉이나 미개봉이나 애플 펜슬 1세대 중고 가격이 당근에서 한 5만원에서 한 9만원? 9만원은 거의 새거 가격이고 9만원, 10만원 정도에 나오는 이제 미개봉 완전 새거가 있긴 하는데, 뭐 포장 뜯으나 안 뜯으나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퍼 받은 거라서 90일간 무상 보증이 적용이 되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자체적인 고장이 있으면 다시 가서 또 교환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 있어서, 원래 얘는 뭐 2018년, 17년 이렇게 오래된 거다 보니까 무상 서비스 기간이 없는데 배터리 리퍼를 받으면서 무상 보증 3개월이 약간 살아난 셈이죠. 아무튼 38,000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가격이 비싸서 살짝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서울 가로수길로 뭐 택배를 보내서 서비스 받는다고 해도 솔직히 택배비가 나오거든요. 거의 한 돈 10,000원 차이가. 그래서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돼서 일단 그냥. 근데 이제 2세대도 그러는데 이게 새 펜슬이 확실히 좋긴 좋아요. 겉에 2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뭐라 그래야지, 무광택 그 재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쓰다 보면 걔가 맨들맨들해지는데, 새 거를 쓰면은 무광택으로 조금 까슬까슬한 게 뭔가 손에 잡히는 맛도 있고. 근데 이제 1세대는 광택이라서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얘 자체도 펜촉이 약간 구린 걸 껴서 보냈는데 펜촉이 새 거가 왔을 거고, 그리고 펜슬 상태는 당연히 새 거겠죠. 오, 역시 새 거라 다르네요. 광택이랑 뭐 이런 것도 다르고. 여기 제조년이 여기 써 있네요. 2022년 4월로 돼 있으니까 뭐 거의 최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펜촉 같은 경우도 이게 정품 펜촉이 약간 뭔가 더 두툼해 보이고 그러네. 약간 기분 탓인가? 조금 맨들맨들한 느낌이 있는데 역시 새 거라 그런지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고, 애플 펜슬 1세대 새 거를 간만에 만져보니까 좋네요. 아주 매끌매끌하니. 그럼 한번 연결을 해서 얘가 연결이 되나 확인을 해보고, 배터리는 97% 상태네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액파된 거에다가 제가 위에다 뭐더라? 뭐 레진 같은 걸 한번 싹 덮어가지고 살짝 코팅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새 펜촉 말고 약간 홈펜 쪽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마음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필압 다 살아있고요. 측면도 잘 되고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이게 애플 펜슬 1세대가 2세대보다 약간 그 반응이 느린 그런 게 있는데, 이 아이패드 6세대 했을 때 별로 못 느끼겠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처음에 애플 펜슬 2세대 썼을 때는 여기 그 점이 따라오는 속도가 약간 느린 게 체감이 됐었는데, 이렇게 직선 그으니까 좀 늦게 따라오긴 하네. 직선 그렸을 때 좀 느리긴 한데, 이렇게 동그라미나 뭐 글씨 같은 거 쓸 때는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이렇게 불편한 점은 아니네. 아무튼 이렇게 애플 펜슬 1세대 배터리 리퍼를 받아서 물건까지 확인해봤고, 얘는 뭐 굳이 안 뜯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 리퍼를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 펜슬 1세대는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배터리 리퍼가 거의 뭐 52,000원 이 정도면 당근에서 한 5만원, 6만원이면
상태 좋은 거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조년일이 뭐 한 1년, 2년 넘은 것들이라서 배터리 상태가 약간 보증할 수 없다는 게 흠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썼으면 배터리가 좀 쪼그라들었을 거고, 많이 방치해놨으면 방전돼서 뭔가 배터리가 쪼그라들었을 이럴 위험성도 있어서,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은 요것처럼 당근에서 이제 외관 멀쩡하고 방전된 애들을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에 사서 리포 50,000원 받고 한 70,000원에 요거 새 펜스를 얻으면은 뭐 나쁘진 않거든요. 이거 애플 펜스 1세대가 지금도 새거 살려고 그러면 거의 한 10만원, 11만원 정도 수준이라서 한 7만원에 새거를 얻는다? 요거 나쁘지 않은 장사긴 한데, 이제 배터리 리퍼 비용을 뭐 한 38,000원, 뭐 35,000원 요 정도 생각하고 계산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지. 애플 펜스 1세대를 살 거면 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그 배터리 리퍼의 조건이 이제 애플 서비스가 다 그러긴 한데, 외관에 뭐 이렇게 크랙이나 금가 있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데 뽑았을 때 바로 방전이 되는 뭐 약간 그런 조건들을 통과해야 배터리 리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페어링이 안 된다던가 이런 기능 이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외관에 뭐 금이 가 있다거나 이렇게 깨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 리퍼 대상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에서 살 때 외관이 아주 깔끔한지, 뭐 뚜껑 같은 게 정품 뚜껑인지, 뚜껑에 크랙이 가 있지 않은지 이런 거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식도 되고 충전은 되는데 뽑았을 때 바로 그냥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꺼진다던가, 아니면 뭐 한 1분이나 2분 있다가 바로 배터리가 쭉 빠지면서 꺼진다던가, 요런 그 전형적인 방전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나 확인을 하면 뭐 살만은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2만원에 산다고 해도 저 펜촉이랑 젠더값 빼면은 펜슬이 한 10,000원 정도에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리퍼 비용 한 5만원 얹으면 6만원에 새거? 요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 당근에서 외관 깨끗하고 배터리 방전인데 펜촉하고 젠더까지 들어있는 걸 가끔 10,000원에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10,000원에 사면 이미 펜촉이랑 젠더로 10,000원은 쌤쌤이 되고, 애플 펜슬 공짜로 얻은 다음에 여기다가 50,000원으로 요걸 새 거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애플 펜슬 2세대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요거 1세대를 찾는 경우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역시 뭐 아이패드에서는 여전히 1세대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에어 같은 경우도 에어 3까지인가 아마 1세대를 사용하던가 그러죠. 되팔이용으로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여기다가 5만원에다가 10,000원 정도에 샀다고 해도, 그럼 6만원이면 요거를 당근마켓에 제가 볼 때 잘 받아봤자 8만원? 9만원까지 받긴 힘들 것 같고, 얘가 완전 새 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실수로 사서 막 서비스 기간 1년 남았는데 새 거를 보통 9만원, 10만원에 던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잘 받아봤자 한 8만원, 9만원 정도일 건데, 여기 들어간 돈이 뭐 한 6만원 정도 되니까 한 2만원 남겨 먹자고 이거를 리퍼 받고 왔다 갔다 서비스 센터를 하고 하기에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2세대라면 모르겠는데 2세대도 배터리 리퍼가 한 5만원 하겠죠. 그러면 그거 고장난 거 한 2만원에 사면 7만원 정도의 리퍼를 받고, 2세대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간 없고 상태만 좋아도 뭐 한 12에서 11 그 사이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5만원 남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장사인데, 1세대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배터리 리퍼까지 해서 팔기에는 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산 그 방전된 애플 펜슬 1세대를 배터리 리퍼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